포스텍은 굉장히 작은 학교고요. 작지만 굉장히 강한 학교이고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공과대학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의 목표는 국가의 유용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의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아주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과학교육의 중심지인 포항공과대학교 역시도 코로나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실험과 실습 과목을 포함한 모든 수업과 학생활동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공대 87학번 장영태입니다. 87년에 포항공대 1회생으로 입학했고요. 지금은 포항공대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지금 2학년들 입학하자마자 비대면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듣고 있는 이 학생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게 수업 시간에 지식을 전해 듣고 그걸 익히고 배우는 것만이 대학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거를 놓치고 지금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안 됐다는 마음이 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학번 전자전기공학과 안용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학기 중에 인솔자를 뽑아서 인솔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래서 방학 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오면 진행하게 될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아니면 각각 그날마다 뭘 먹을지, 점심 저녁은 뭘 먹을지, 아니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게임을 할지 이런 얘기를 인솔자 분반 친구들과 다 같이 상의를 해서 기록을 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터가 며칠 남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코로나가 퍼지게 되면서 세터가 취소되고 매우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세터가 이제 1학년 친구들과 친해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없어진 게 아직까지도 매우 아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무은지학부 새내기 서정미라고 합니다. 새내기로서 우리 새내기 친구들을 처음 만날 수 있는 세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또 방학이나 이럴 때 다 같이 MT를 가지 못해서 약간 20살 새내기 때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고 또 학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비대면 강의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생각보다 많이 못 사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진행된 대면 교육의 질이 비대면 교육의 질보다 하락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약 55%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강의 전달력 하락, 온라인 환경의 불안정성, 실험 과목의 실천성 등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교육의 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혁신센터에서 현재 PLMS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희라고 합니다. 우선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수업에 좀 한정을 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교육의 질에서 수업에서는 교수님의 강의 능력도 있겠고 그리고 강의실 환경도 있겠고 교수 수업 방법도 있겠고 조교의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교수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등이 아마 교육의 질을 좀 평가하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로 교수님들의 강의 능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상황이더라도. 근데 이제 다만 교수님들께서 비대면 수업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 많아지시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수자와 학생과 학생 간의 대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질 못하다 보니까 이제 기기를 활용한 상호작용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수업 방법 역시 저희가 강의식이었으면, 그러니까 대면 강의였으면 75분 강의 시간을 다 유지를 해야 되지만 이제 지금은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 이제 교수님들마다 뭐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동영상 녹화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접목해서 다른 이제 복합적인 블렌디드 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유연성을 주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우선 예전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우리가 강의식 교육으로 이제 현장에서 물리적인 한 공간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했었을 텐데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바로 교수님한테 질문이 가능했었을 테고, 팀 프로젝트라든지 과제에 있어서도 학생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교수님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따라서 수업에 또 많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상호작용, 그러니까 대면에서 했던 상호작용보다는 좀 제한적인 환경에서 아무래도 학생과 교수님과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 보니까 그 예전만큼의 상호작용을 못하는 부분도 아마 학생들이 그렇게 좀 불편함을 느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교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있는 집에 있는 로컬 네트워크 상황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이게 각각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불만들이 좀 교육의 질을 좀 낮추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음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로 교수님, 조교님과의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뒤를 이어 더 좋은 질의 강의 수강, 동기, 선배, 후배와의 친목 등을 이유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면 강의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마주보면서 학생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수업 시간 내도록 학생들이 제 눈을 떠나는 걸 저 견디기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뭔가 주고받는 이 살아있는 느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비대면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비대면 몹시 싫습니다. 대면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대면 강의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대면 강의가 수업을 할 때도 집중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참여도가 높은 수업을 할 때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참여도 수업이 좀 더 재밌었기 때문에 저는 대면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교수님의 온라인 환경 활용 능력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한 진행 방식을 보완하고 비대면 시험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2학기와 2021년 1학기 선호하는 수업의 형태와 수업 운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초반에는 대면 강의의 전환 요구 비중이 컸던 반면 지금은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비대면 강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 또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 물리와 같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 과목들은 대면 강의가 더 좋다고 생각했고요. 프로그래밍과 같은 과목들은 실습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돌려서 볼 수 있는 비대면 강의가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대면 강의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마도 학생들이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소화를 못하더라도 나중에 계속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어차피 대면 강의를 할 때도 강의를 같이 녹화하고 녹화한 자료는 계속 공유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특별히 더 좋았을 만한 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수 입장에서는 비대면 강의를 했을 때 여전히 좋은 거 없습니다. 저는 대면 강의가 좋습니다. 저는 비대면도 장점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업을 들을 때는 학관에서 수업을 듣고 바로 미적을 들으러 저기 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뭐 셔틀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킥보드가 있는 친구들은 킥보드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강의는 이렇게 거리가 긴 강의실 간 이동 거리를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 존재하는 것 같고, 또한 이제 비대면 강의가 들어선 지 2년째가 거의 다 돼가고 있고, 그래서 안정화되고 있기도 하며,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이제 호감도가 올라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강의 시간 이동이 줄어들어 편리함이 늘어났다는 점과 장소와 시간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 강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 외에도 과제 제출이 용이하고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여러 번 수업을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입장에서는 마냥 비대면 방식의 수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는 다양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점 인플레이션이나 비대면 수업과 시험 진행으로 발생한 부정행위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학생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화학과 19학번 김경원입니다. 비대면 이전에는 아무래도 졸업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과정이 빡빡하고 그 다음에 졸업도 잘 신경 쓰지 않으면 어렵다 보니까 그에 대한 고충을 좀 많이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비대면이 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왔던 것 같은데요. 비대면 시험의 경우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여러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정책도 다양한데 그 해당 정책이 그렇게 공정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학생교육위원회에서도 처음으로 비대면 시험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당연히 이에 대한 부정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를 계속하다 보니 이제 모여진 결론은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생들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는 쪽으로 흐르게 되었는데요. 우려를 했었지만 막상 일이 생기고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부정행위를 방지할 만한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이라도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가 학교에서 비대면 시험을 공정하게 치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 스쿨이라는 비대면 온라인 시험 플랫폼을 저희가 지금 교수님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스템 업무를 맡다 보면 드는 생각은 시스템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약점이 있어요. 100% 완벽한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점을 사실 가지고 치팅을 마음만 먹으려고 치면 언제든지 저는 치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 여러분들의 결국 양심인 것 같아요. 그런 자정작용이 조금 학생사회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딱 한 번쯤이야,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한 생각이 이제 치팅을 하는 유혹이 될 거고, 근데 결국 그게 이제 발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학생의 대학 생활에 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학생 사회에서 저희 학교가 굉장히 좁은 사회잖아요. 소수정예 대학이다 보니까 학생 사회에서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다 보면 아무래도 학교 생활도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먼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무래도 다들 과학자들이 진로기 때문에 과학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윤리의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윤리의식 하나라도 좀 정직하게 지키는 포스테키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점 인플레이션 정말 있었을까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점 인플레이션을 실감했다는 학생과 실감하지 못했다는 학생 모두 골고루 분포했습니다. 네,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제가 쳤던 성적이나 선배들에게 들었던 얘기를 바탕으로 제가 받은 그 결과들을 성적을 예상해 봤을 때 그 예상보다 조금 높았던 성적을 받았던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성적 점수를 넘겨야지 그것도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거지, 완전 성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으면 인플레이션은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성적을 잘 받자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학점보다 더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듣고 제 학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을 때 생각보다 높게 나왔던 과목들도 있었고 생각보다 낮게 나온 과목들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학점이 높게 나온 과목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학점 인플레이션 덕분이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는 전반적으로 거의 세계 모든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을 경우에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배웠던 것을 한번 집중해서 정리하고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방책으로 시험이라는 제도를 두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성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학생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대면 형식으로 주어지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한다면 패스, 페일 정도의 자격 획득 정도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조금은 더 학점 인플레이션이 되기가 조금 더 쉬운 경향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생들을 자세하게 구분해서 성적을 나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학사팀에 문의해본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이후를 비교해 보아도 학점 GPA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학점 인플레이션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례없던 비대면 수업이 운영되면서 국내 대학들은 교육의 질과 방향성에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항공과대학교는 많은 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외부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과 학교 모두 처음으로 겪는 상황이다 보니 이 상황을 좀 풀어나가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학기가 결정된 이후에는 교육 손실도 최소화해야 했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한 안전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회의를 하면서 지금은 좀 익숙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비대면 시험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학사 일정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제안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매주 회의를 했었는데요. 시시각각 정책들이 급변하고 상황들이 변하는 시기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의견을 내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이제 비대면 상황이 갑작스럽게 길어지면서 일단 교육혁신센터에서는 교내 구성원들의 문의를 대응하기 위해서 포비스 게시판에 온라인 강의 지원 게시판을 신설해서 문의 대응에 응대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영상 컨텐츠 강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내에 가지고 있던 플랫폼인 포스텍엑스의 기능을 개선을 하고 역량 증설을 해서 수업 지원을 하였고요. 세 번째로 교수님들께서 비대면 수업에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게끔 각종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교수님께 안내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수업 지원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충을 하고 이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올해는 비대면 학기가 좀 정착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학생과 학교 모두 여기에 대해 적응을 해서 바뀌는 학사 정책에 대해서 학생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을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임 위원장이 활동하고 제가 그냥 일반 위원으로 있었던 작년의 경우에는 학생들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었고, 학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에 따라서 좀 시시각각 정책이 좀 많이 제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임 위원장님을 교육위 내부 회의로 가져올 때 그 전에 이미 학사팀과 미리 다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런 이제 많은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을 텐데요. 그렇게 했던 게 결국에는 기틀이 되어서 결국 좀 비대면 상황에도 혼란스럽지 않은 2021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 덕분에 지금의 포스텍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드 코로나 시점에서 학생들은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일단 비대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진 것 같아요. 학교에 왔을 때는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조교들도 바로 찾아갈 수 있고 친구들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제 피어 그룹, 그러니까 그룹 학습이 가능을 해져서 사실 따라가기가 쉬운 상황이었는데,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본인이 계획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학업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좀 무너지는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 관리라든지 학습 계획을 또 잘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 패턴과 시간 관리가 잘 되게끔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꾸준히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나태해지기가 쉬울 수도 있고,
그 유혹하는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도 그렇지만 집에서는 더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혼자서 하기 어렵거나 이제 쉽게 계속 포기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학교에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주위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룹 학습을 통해서 이제 같이 그룹을 지어서 조금 그러니까 그 학습적으로 계획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학교 프로그램으로는 교내 랜선 커뮤니티도 있고 그리고 학과나 문학부에서 하는 SMP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신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내가 어떠한 공부 방법을 선호하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팡스 시스템에 그 학습 전략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가셔가지고 온라인 검사를 통해서 본인을 조금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상황은 계속 바뀔 수가 있고요.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현대 내지는 미래에는 그런 능력이 갈수록 더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대면 상황이 대면 시절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진짜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현재 상황에서 바뀌어진 이 상황을 가장 잘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면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울 것인지를 학생들이 각각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는 게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것 이외에 추가로 더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배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가장 부족한 거는 좀 더 가까운 밀접하게 이 상호작용하면서 교수를 잘 활용하는 것. 학생들한테는 교수라고 하는 존재는 잘 정리된 강의를 전달하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도 거기에 대한 답을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잘 정리된 답, 그 다음에 미리 생각해 본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선생이고요.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인 거죠. 그래서 앞에 가본 사람의 그 지식을 굉장히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공부를 하다가 생긴 의문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혹은 자기가 생각한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포항공대 교수님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게 후배들한테 드리는 바람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의 함성 소리가 한숨 소리로 바뀐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학교 강의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선배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일단 수업 관련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듣고 다 같이 모여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쉬는 시간에는 다 같이 떠들고 수업 시간에 다 같이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끝나고도 같이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끝나고 같이 동방을 가서 쉰다던가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지금 제일 아쉬운 거는 매 학기에 한 번씩 있는 축제가 없어졌다는 점이 되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저 1학년 때 들었던 전공 과목을 하나 수강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중간고사 시간을 정할 때 날짜를 전부 다 적어두고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아니면 선호도 조사를 받는데 그때가 되면은 아무래도 대면으로 있다 보니까 다 어느 날짜에 하자고 하면 웅성웅성 거리고 아니면은 좀 곤란한 날짜가 걸리면은 안 된다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랬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적지근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말로 그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채팅으로 이날에 무슨 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대면이라서 좀 다이나믹했던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대면 활동이 거의 재밌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재밌는 걸 꼽자면 친구들과 폭자할 때 어떤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폭자가 이제 폭풍의 언덕에서 짜장면을 먹는 건데
폭풍의 언덕에서 짜장면을 먹는데 그때 당연히 점심에 먹는데 저희가 2시 수업이 1화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1화실 프리랩을 안 썼다고 이제 폭자를 하면서 프리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울퉁불퉁한 돗자리 위에서. 그래서 그 프리랩을 쓰면서 심지어 옷도 이제 그냥 옷이 아니라 실험복을 또 입고 프리랩을 써가지고 그 울퉁불퉁한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진을 보면,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친구가 그 실험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그걸 볼 때마다 반 애들이랑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기찼던 대면 강의의 기억들이 남아있는 지금, 대면 강의의 전환이 간절한 건 그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으로의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모든 교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제가 만나봤던 많은 교수님들은 대면 수업을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충을 좀 많이 털어놓으셨고 그런데요.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게 SMP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카메라를 끄고 진행을 하다 보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설명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잘 이해를 했는지 이에 대한 비언어적인 표현이 오지 않는 게 갑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할 수만 있다면은 아마 대부분은 대면 강의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강의의 장점으로 공간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여기에 녹화 강의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상의 제약도 없어지게 되므로 교수님이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복무 중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강좌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좀 비대면 강의를 선택하는 어찌 보면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대면 수업 학기를 지냈던 거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곧 10년, 조만간 한 10년 후쯤에 그러니까 학력 인구 절벽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육 환경이라 하면 저희 포스텍을 예를 들어보자면 포스텍의 물리적인 환경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포스텍 안에 있는 구성원만 포스텍희안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스텍희안 그러니까 포스텍이 이제 되는 게 아마 목표일 거고 총장님도 그래서 지금 메타버시티라는 그 슬로건으로 학교를 이제 다시 이제 저희 재창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조금 제도화하게 시키려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뭐 AR, VR, 뭐 그리고 뭐 그 게더타운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수업, 그 플랫폼을 수업에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과목을 특별하게 또 늘린다든지 그리고 그런 학위 과정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런 학위 과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 물리적인 강의실도 이제 그런 첨단 강의와 대면 강의가 가능하게끔 첨단 강의실을 구축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교육은 계속 그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전염병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뭐 바로 옆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런 거는 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근데 수업은 대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으로 하는 게 다들 집중도 더 잘 되고 그런 좀 더 추억도 많이 생기고 수업에 가면서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조교 시간은 대면이 아닌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그 조교 시간을 가다 보면 이렇게 엄청 큰 강의실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수업을 출석 체크를 다 하는데도 일일이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좀 어떤 전염병이라던가 어떤 그 병 같은 게 한 명이 걸리면 전염이 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 체크도 좀 빨리 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조교 시간은 이제 줌이나 웹엑스 같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로서 기대되는 점이라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학생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시선을 맞추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그 순간을 같이 즐기는 것.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배우고 학생들한테 제가 배울 수도 있고 제가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실감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빨리 이게 종식되고 학생들이 이런 걸 그리워해서 빨리 찾아와 가지고 같이 이런 수업을 이렇게 가깝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네, 올해나 이번 학기도 이제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 학기 초나 올해 초에 세웠던 목표들 꼭 이루고 올 한 해를 무사히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학번 새내기 친구들 비대면이고 기숙사에도 짧게 있다가 가서 정말 20살 만에 새내기만의 많은 추억들을 쌓지 못한 친구들도 많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큰데 1학년뿐만 아니라 우리 포스텍에서 2학년, 3학년, 4학년 또 몇몇 친구들은 대학원까지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시절도 겪어왔습니다. 절반 이상의 인구가 이렇게 죽어나간 흑사병 시대도 견뎌내고 살았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긴 하나 절대로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면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파이팅!